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유튜버 최옥래라고 해요. 우리 선생님 성함하고 나이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 우암동에서 태어난 54살 이복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문화예술뱅크에 등록한 상태여서 틈틈이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서양화 작가 이복자입니다. 그럼 지금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작품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제가 지금 어떤 작품을 그리고 싶은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지금 현재 그리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작가들이 자기가 이제 그리고 싶은 소재로 그림을 그리게 되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작품들이 가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연을 모티브로 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좀 담아내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작품을 여러 점 그리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 작품 중에서 가장 아끼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우선 여러 작품들이 지금 떠오르긴 하는데 그래도 처음 그렸던 작품이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기 안에는 저는 볼 수가 없는 아, 건가요? 있어요. 아, 여기서요? 네. 그러면 그 작품 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아, 네. 지금 여기 이 설경인데 겨울 집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림을 접했을 때 무엇을 그려야 될지 막막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고 그리는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한 게 이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계절은 모르겠지만 이 겨울집이 겨울이 제가 상당히 눈에 들어왔고, 그리다 보니 즐겁고 조금 행복한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작가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크게 보람을 느끼신 적이 있는가요? 네. 여러 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보람을 느꼈던 거는 전시회 때마다 이제 뭐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도 관람객이 될 수 있지만, 저의 가족이 관람객이 되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작년에 이제 성모병원에서 개인전을 했을 때 전시 주제가 아름다운 동행이었습니다. 작품의 소재가 자연과 사람이거든요, 대부분. 개인전 전시할 때 아름다운 동행에 가족을 담아서 그려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잠시만요. 제일 큰 기쁨을 얻으셨겠네요, 그럼? 네. 잠시만, 제가 감동. 그러니까 개인전 주제를 아름다운 동행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잠깐만요. 친정 엄마를 얘기하려니까. 그대로 하세요. 그냥 목이 메여서 그러는. 아, 네네. 그냥 그대로. 그 표현 그대로. 너무 큰 감동을 받으셨는가 보네. 네. 그 가족이라는 것은 항상 내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니까 거기서 큰 보람을 느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주제로 잡을 때 무엇으로 잡을까가 항상 고민이거든요. 전시회 때마다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주어진 환경이 지금 친정 어머니께서 치매로 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의 그 기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제를 잡을까 하다가 엄마로 주제를 이제 중심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그 인물화를 그리면서 어머님의 그 시간, 그런 세월 이런 것도 함께 고스란히 느껴보면서 어머님이 전시회 이렇게 개인전에 오픈식에 오셨지만 그냥 우리 딸 그림 그리는구나 이 정도이셨고, 그 다음엔 또 모르세요. 이제 그게 어머니가
전시에 오셔가지고 어머니 그림을 보시고 몰라보셔요? 아, 무섭다. 이제 너무 무섭다. 나이 들면 이제 사진 찍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인의 내가 아니고 그쵸. 사진에 나타나는 어,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족의 인물을 쭉 그려서 이제 어머님께 좋은 추억, 현재의 추억만 조금 1분 뒤에 사라지더라도 좋은 기억이 조금이라도 인지 능력이 있는 한 자꾸 궁금증이 조금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우리 딸 그림 그렸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질문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궁금증도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와의 동행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했던 것이 가장 그림을 그리면서 보람을 느꼈던 전시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선생님의 그림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모양의 그림을 선생님이 그리고 싶으세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제가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들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시회를 하다 보면 이 그림을 내놓을까 아니면 말아야 될까 이제 망설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도 그리다 보면 그게 똑같이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 제 그때의 마음이라든지 정서가 그대로 담겨내어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개인전 전시하면서 해바라기 그림을 그렸는데 도저히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너무 해바라기가 슬퍼 보여. 그래서 아 그런가? 나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해서 다시 한번 이제 고치는데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전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관람객 중에서 평을 보니 상당히 위로가 됐다는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본인은 해바라기를 가지고 있는 메타포가 슬픔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바라기 그림을 여러 해바라기 그림을 봤지만 이렇게 슬픔을 나타내는 해바라기는 처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다 보면 머물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도를 좀 잘 잡아서 사람들의 어떤 관람객을 머물게 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그 본인이 느끼는 그 메타포를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해바라기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슬픔을 가지고 있던 거를 위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굳이 왜 해바라기를 뭐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는 그런 정서로만 나타내야 되는지 그냥 슬프면 슬픈 대로 내버려둬 라는 그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도 제 마음을 그때 내 정서도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쁨 대로 그냥 내버려 두자. 억지로 그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구나라는 거를 관람객을 통해서 얻은 그 마음을 저도 위안을 받으면서 가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시선에 따라서 이제 어떤 관점이 달라지긴 하잖아요. 근데 시선의 끝이 좀 마음에 있다고는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개인전을 이제 전시에 오신 관람객들이라든지 거기 도서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말씀들이 그 평들이 뭐냐면 다양성이 있고 좀 소재가 좀 다양하다. 그다음에 다양성이 있어서 좀 재미가 쏠쏠해서 볼거리가 많아서 좋았습니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림 속에서 밝고 화사한 그런 에너지를 받고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조금 위안을 받고 또 때로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우연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예, 선생님도 열심히 많은 사람들의 격려가 될 수 있고 우연이 될 수 있는 그림을
많이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